어, 존 벨리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계 일주를 목표로 무려 7만 5천 킬로미터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낯선 사람 집이나 구치소에서도 잠을 잤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오늘은 저희가 살펴본 자료, 그 테드에드 영상을 바탕으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우리 일상의 걷기가 가진 힘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흔히 만보 걷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만보희 얘기는 정말 많이들 하시죠.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이 걷기가 단순히 신체 활동을 넘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떤 환경이 걷기에 더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이 걷기가 정신 건강에 정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냥 잠깐 산책하는 거, 특히 조금 이렇게 활기차게 걸으면 기분 전환도 되고 뭐랄까 불안감이나 우울감도 좀 줄어들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게 뇌에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낮춰주기 때문이라고 하죠. 통증 완화 효과도 있고요. 아, 엔도르핀이랑 코르티솔. 즉각적인 효과만으로도 꽤 매력적인데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꾸준히 걸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장기적인 변화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그냥 다리 운동 같지만 사실은 다리뿐만 아니라 몸통, 등 근육까지 다 같이 움직이는 전신 운동이거든요. 전신 운동이요? 생각보다 많은 근육을 쓰는군요. 네, 몸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심장하고 혈관 기능이 점점 효율적으로 변해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혈압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고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여주는 거죠. 와,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뼈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걸을 때 우리 체중이 신우잖아요. 이게 뼈에 적절한 자극이 돼서 칼슘이나 다른 미네랄 흡수를 돕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노화 때문에 골밀도 줄어드는 걸 좀 막아주는 거죠. 오, 뼈 건강까지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체중 관리라든지 제2형 당뇨병, 심지어 특정 암이나 치매 발병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효과가 있네요. 근데 무엇보다 좋은 건 걷기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요. 나이나 뭐 신체 조건 상관없이. 맞아요. 그 적전성이 정말 큰 장점이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만보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꼭 그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자기 걸음 수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뭐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린다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실천이 더 쉬워지려면 사실 걷기 좋은 동네? 그러니까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걸음수를 쉽게 채우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요. 사회적인 의미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홍콩 노인분들 대상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걷기 좋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외로움도 덜 느끼고 삶의 만족도도 더 높았다고 해요. 와, 신기하네요. 물리적인 환경이 심리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아무래도 밖에서 사람들과 마주칠 기회도 많아지고 동네에 대한 애착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겠죠. 또 걷기 좋은 환경은 자연스럽게 자동차 이용을 줄이니까 대기질 개선이나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같은 환경적인 이점도 따라오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나요? 아직 차량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된 곳이 많고. 맞아요. 안전하고 잘 관리된 보행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이 분리되어 있고 그걸 넓고 번잡한 도로가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예산 배분에서도 아직은 도로 건설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 사례들도 있겠죠. 네, 그럼요. 예를 들어 캐나다 밴쿠버의 코목스 헬름켄 그린웨이 사례가 소개되었죠. 한 2km 정도 되는 보행 및 자전거 공간을 조성했더니 그 주변 주민들 운동량이 늘어난 건 물론이고 일일 자동차 이용률이 23%, 개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21%나 줄었다고 합니다. 20% 이상이요. 와, 효과가 정말 크네요. 환경적인 측면까지. 네, 꼭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미국 버먼트주의 작은 마을 베델사레처럼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횡단보도를 칠하고 보도를 개선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걷고 싶은 동네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역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걷기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사는 동네 그리고 환경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존 벨리보처럼 7만 5천 킬로미터를 걸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 당장 내딛는 몇 걸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핵심은 거창한 목표보다는 꾸준한 작은 실천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일상이나 주변 환경에 더 많이 걷기 위해 이번 주에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단순히 걸음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